네, 안녕하십니까. 아모레퍼시픽 이성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뵙고 같이 이렇게 의견도 교환하면서 톡을 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네, 저는 오늘 3D 프린팅 기술 융합 화장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실제로 개발했던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 개발했던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 사진입니다. 여기 한 장에 저희가 했던 일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처음에 얼굴 사진을 계측을 해가지고 얼굴 사이즈를 뽑아서 자동으로 디자인을 만들고 그거를 왼쪽에 보이시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제작을 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렇게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의 서비스였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또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화장품 산업에서 어떻게 3D 프린팅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3D 프린팅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데 활용을 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어떤 환경 변화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개발했던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화장품에 융합될 것인가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프린팅으로는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제 어떤 목업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고 싶을 때 즉시 그 모양을 만든다든지, 혹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맞춤형 뼈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모양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신체 맞춤형에도 3D 프린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아디다스에서 신발을 발에 맞춰가지고 만들었던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얼굴 사이즈나 이런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으로 안경테를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실제 화장품 산업에서도 3D 프린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샤넬에서 브러쉬를, 마스카라 브러쉬를 좀 기존의 어떤 공정으로는 만들기 어려웠던 구조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었던 사례가 되겠고, 이 사례는 실제 대량 생산까지도 넘어가서 하루에 5만 개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스매시박스라는 브랜드에서 매장에서 고객들이 이런 거울 컴팩트에 바로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프린팅을 통해서 입술 모양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고객들은 이걸 찍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저도 좀 주목해서 봤던 흥미로운 사례가 되겠는데요. 밍크라는 이름의 메이크업과 잉크를 합쳐서 밍크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실제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팩트를, 자기가 원하는 색의 팩트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린터였는데요. 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한 판에 여러 가지 색깔을 한 번에 프린팅을 해서 찍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맞춤형 마스크팩을 만드는데 3D 프린팅을 활용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직접 바로 만들어서 줄 수 있었던 어떤 제도적 근거가 없었는데 2016년도에 식약처에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셔서 어떤 명동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그리고 특정한 곳에서 신고를 하면은 즉석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2016년도에 시범 사업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2020년도 올해 이제 3월 달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실제 매장에서 직접 어떤 위생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맞춤 화장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런 높은 관심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한 기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1차 시험에서는 8,000명 넘게 응시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는 바람에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그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이전부터 맞춤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개발을 해왔는데요. 2004년에 아직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매장을 아예 공장으로 신고를 하고 모든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 철저히 QC를 해가면서 2004년도에 메이크업 제품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진행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이 16년도에 가능해지면서 라네즈 브랜드에서 맞춤형 투톤 립밤 그리고 워터뱅크 크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리는 맞춤형 프린팅 마스크팩도 2017년도에 시범 사업화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 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테일러드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저희도 판매용으로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지금 아모레 성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고객들에게 원하는 립 컬러를 고르면은 틴트로 바로 제작을 해주는 이런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에 대해서 간단히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처음에 고객의 얼굴을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여기서 바로 얼굴의 사이즈가 부위별 사이즈가 계측이 되고 또 고객의 문진과 피부 측정을 통해서 부위별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고객에 맞는 그 맞춤형 마스크팩 디자인을 뽑게 되고요. 자동으로 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맞춤형 마스크팩을 만들려면은 소재 그리고 공정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재는 저희가 화장품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되겠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선을 통해서 면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 선과 선이 잘 붙어서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정 연구가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 제품은 별도의 그 독립된 공간에서 위생적으로 포장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는 프린터 사진이 저희가 1차로 개발했던 프린터가 되겠고요. 이 프린터기를 가지고 여러 행사라든지 전시용 그리고 체험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부위별로 6가지 다 서로 다른 내용물이 합쳐질 수 있는 더 복합적인 프린터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 기술을 선보였을 때 나왔던 국내 소개 기사가 되겠고요. 네, 해외 언론에도 주로 이제 3D 프린팅에 관련된 언론들이었는데 좀 신기한 서비스다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소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네, 2018년도에는 식약처에서 이제 개최했던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 많은 내외빈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아세안 K-뷰티 페스티벌에서 아세안 영부인님들 앞에서 또 시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9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CES 가전 박람회에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전 박람회에 화장품이 왜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저희 CES가 가전이나 전자 쪽에 집중됐다면은 현재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선보이고 뽐내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성 고기라든지요. 혹은 현대자동차에서 날아다니는 우버를 선보이게 되는 그런 아주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실제 로레알에서도 수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참가를 하면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모레 퍼시픽도 올해 2020년 1월 달에 CES에 참가를 하면서 혁신상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수상을 하는 영광스러운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혁신상 받은 제품들을 전시하는 부스에도 전시를 했었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기자들 오시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실제 시연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이오페 랩이라는 명동에 있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에서 실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아이오페 랩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1층에 있는 공간에서는 아이오페의 다양한 제품들을 실제 발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2층에서는 맞춤 마스크팩, 맞춤형 세럼을 바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맞춤으로 제작하는 제조 공간이 되겠고요. 3층은 유전자 진단 그리고 정밀한 피부 진단을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맞춤형 마스크팩과 세럼을 아이오페 랩 테일러드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마스크팩은
얼굴을 5부위로 나누고 6종류의 서로 다른 솔루션들을 한 판에 마스크로 만드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맞춤형 세럼도 실제 위생적으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피부 고민 솔루션을 고르고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피부 타입별로 베이스를 실제로 자기가 사용감을 고객들이 체험을 해서 고르게 된 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주는 디바이스를 통해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 보시는 사진이 실제 제조 공간인데요. 이렇게 유리벽으로 바깥과 이제 차단되어 있는 위생적인 공간이 되겠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프린터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3D 프린터보다 훨씬 많이 커졌잖아요. 이거는 6가지의 내용물들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서 좀 사이즈가 커진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성이라든지를 높이면서 좀 기기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실제 매장이 오픈돼서 식약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시는 기사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얼굴 사이즈를 계측하고 자신의 피부 고민을 입력하면은 맞춤형 마스크팩이 제조가 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맞춤형 제품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고객과 카운셀링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아이패드를 통해서 얼굴의 사이즈를 계측을 하고 피부 고민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마스크팩을 만들어지는 3D 프린팅 공정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최종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세럼입니다. 고객분들이 문진을 통해서 피부 고민을 결정하고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사용감 베이스를 실제 고객이 바르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른 베이스와 아까 문진을 통해서 얻었던 솔루션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최종 제품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디지털 기술 융합된 화장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2가지 사례는 아까 보여드렸던 맞춤형 마스크팩과 유사한 타사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고세에서는 얼굴의 사이즈를 계측하면은 이거를 마스크 시트를 레이저 커팅을 통해서 딱 얼굴에 맞게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올해 런칭이 됐고요. 뉴트로제나에서도 저희가 했던 것과 유사하게 3D 프린팅을 통해서 맞춤형 마스크팩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인데요. 실제 카트리지를 꽂아서 화장품을 집에서 즉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들입니다. 시세이도에서도 옵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고객의 피부 상태라든지 환경 정보가 종합해서 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CES의 로레알에서 선보였던 펄소도 메이크업 그리고 스킨케어를 카트리지를 각각 기기에 3개씩 꼽아가지고 조합해서 나와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실제 완제품을 매장에서 사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배송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고객의 사용 형태에서 또 뷰티 루틴을 이게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작은 포션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더 다른 기술들이 조합됨으로써 고객에게 좀 더 맞는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뷰티 루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맺은 말이 되겠는데요. 실제 맞춤형과 디지털이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K-뷰티의 넥스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런 맞춤형과 그리고 디지털이 하나의 융합되는 위해서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고 실제 올해 법이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디지털 그리고 맞춤형에 대한 R&D를 계속해 나간다면은 정말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